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지적의 히스테리 환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뭐뭐라고 여겨지는 주체들이란 제목인데 이것이 이제 락강의 그 안다고 가정된 주체라는 개념에서 이제 파생된 개념들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 도중에 제가 혹시 기침이나 재치기를 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네, 뭐뭐라고 여겨지는 주체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락강의 그 안다고 여겨지는 주체들이란 그 개념에서 파생돼 나오는 개념이에요. 예, 끝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막스가 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투명하고 기만에서 벗어나 있다. 개인들은 모든 순진한 믿음에서 모든 계몽주의적 편견들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봉건주의적 사고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거예요. 계급주의적 사회로부터의 관념들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관계는 투명해요. 계약사회죠. 계약관계예요. 법 앞에 평등관계죠. 예, 그들은 공리주의적, 합리적 주체로 행동해요. 말하자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자리를 믿는 사물들이다. 자기 자신의 자리가, 위치가 자기 자신을 보증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자기 자리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인 이 사물이에요. 자기 위치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이 나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들 안에서 구현되고 물질화된다. 예. 그들 역시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도 그 위치에 걸맞는 결과물, 사물을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배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내 자리, 내 위치에서 걸맞는 물질, 기대되는 사물을 만들어내는 한 나의 존재적인 위치는 견고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에요. 예.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들 안에서 구현되고 물질화되는 믿음. 대략 TV에서 기도용 원통, 회전 원통과 같아. 원통은 회전하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원통이 돌아가는 동안 나는 객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감정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정들도. 감정들은 그것들의 진실함과 진정성이 의문시되지 않은 채 바꿔지고 조합되고 위임될 수 있다. 웃음과 울음도 마찬가지다. 고대 비극에서 합창단의 역할은 그 락강에 의하면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그들이, 즉 합창단이 관객을 대신해서 울어준다는 거예요. 또 웃어준다는 거죠. 그 옛날에 그 공녀, 그 대신 울어주는 사람, 여자들 있죠? 예, 이런 분들도 그 역할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울음이 안 나와요. 슬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녀가 와서 대신 슬퍼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들은 객관적으로, 적어도 객관적으로 그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희극에서 타자가 우리 대신에 웃어주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적어도 객관적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의 마지막 매체는 바로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믿음이다. 전체주의는 믿음을 매체로 해서 유지되는 이데올로기다 이거죠. 최고의 악은 선에 의한 배타적인 강박이다. 예. 전체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악이라는 건 선에 의한 배타적인 강박이에요. 선은 뭐죠? 유대 그 인을 학살한 그 나치를 예를 들면 어떻게 되죠? 선은 뭔가요? 선은 독일 민족이죠. 음, 독일의 아리안 민족인가요? 독일 민족의 그 우수성이죠. 이게 선이에요. 그리고 이 배타적 강박인 이 최고의 악은 뭐죠? 이 유대인이죠. 선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강박적으로 배제된 이 유태인 이게 이제 최고의 악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립되는 것은 각각의 고정된 교조적 위치를 전복시키는 웃음의 해방적거리일 것이다. 예, 이 전체주의에 대립되는 것은 고정되고 교조적인 위치를 전복시키는 웃음의 해방적거리. 근데 이게 이런 웃음을 갖다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에, 선언을 했던 분이 누구죠? 그 무슨 목사님이 있죠? 독일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나치에 반대했다가 그 암살단에 가입했다가 그냥 처형당하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웃음의 전복적인 웃음의 해방적 거리일 텐데 이런 분들은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웃음을 웃는 자들이 있어요. 이 뻔뻔스러운 웃음을 웃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운영해 나가는 그 운영자들이 그렇죠. 이 체제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행사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이데올로기,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나치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그건 맞는 거야. 그거는 옳은 거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 맞아. 이 히틀러가 얘기하는 저 유태인이 나쁜 놈들이 악이야. 이렇게 믿는 거죠. 그 믿음 위에서 이 이데올로기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의 마지막 매체는 바로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믿음이란 뜻이에요. 이게. 예. 일반 대중들은 그거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아요. 예. 이데올로기를. 뻔뻔하고 빈정거리는 거리는 그것의 작동의 필수 구성 요소다. 카니발의 유명한 해방시키는 웃음은 여기서 완전히 권력편이다. 권력자들만이 뻔뻔한 빈정거리는 웃음을 웃을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적 상황에 대하여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즉 사회 전체의 성립의 필수적 조건인 믿음이 거기서 활동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조금 전에 나왔듯이 이데올로기를 유지시키는 것은 뭐뭐라고 믿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데올로기가 선하다고 믿는 이 대중, 이것이 그 대중의 믿음이 바로 이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매체예요. 즉 사회 전체의 성립의 필수 조건인 믿음이 거기서 활동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안다고 가정된 주체 대신에 믿는다고 가정된 주체 개념을 도입한다. 이제 첫 번째가 믿는다고 가정된 주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뭐뭐라고 여겨지는 주체들 중에 첫 번째가 믿는다고 여겨지는 주체. 가게 화장지가 부족해지는 중이라고 지금 동네에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문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화장지를 사러 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화장지 없이 살게 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징적 대타자가 다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징적 대타자인 대중이 다 가게에는 화장지가 다 떨어질 거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 홀로 화장지 사러 가지 않으면 나만 손해본다는 거죠. 사회적 대타자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이러한 그 개인적인 상황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분석가는 피분석자에게 믿는다고 여겨지는 주체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피분석자는 뭐 남근이니 거세니 무슨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이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 이런 거 믿고 싶지도 않아요. 단지 뭐를 믿나요? 이 분석가는 나를 고쳐줄 수 있어. 요거만 믿는 거죠. 그럼 그 믿음 안에는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분석가가 남근이니 거세니 무슨 정신분석의 이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고쳐줄 능력이 있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분석자의 믿음이죠. 분석가가 나를 고칠 실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사회적 장과 관련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특히 믿음이 내적, 내밀한 삶을 이기는커녕 항상 우리의 실제적 활동 안에서 물질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물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실제성을 사회적 실제성을 지배하는 사회적 실제성을 지배하는 환상이 분절되는 장소가 바로 믿음주의다. 그러니까 환상이 만들어지는 건 왜 만들어지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대타자에 대한 믿음, 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
어떤 사회적 상황에 대한 믿음, 관료에 대한 믿음, 어떤 이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믿음, 예, 그 사회를 지배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문화, 어떤 문화적 가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요 거기서 환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실제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회적 실제성. 어떤 사회적 실제성이죠? 우리의 실제적 활동 안에 물질화되어 있는 사회적 실제성입니다. 물질화되어 있다. 우리의 사회적 활동 속에 우리의 사회적 실제적 활동 속에 물질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물이다. 그것이 바로 예, 예. 사회적 실제성을 사회적 실제성을 지배하는 이게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사회적 실제성을 지배하는 환상이 분절되는 장소가 바로 믿음주의라는 거죠. 카프카의 소설 세계에서 사람들은 카프카가 비합리적인 세계를 갖고 과장되고 환상적이고 주관적인 방식으로 근대 관료제의 특성을 표현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설명을 통해서 그들은 실제적 관료제 자체의 리비도적 작동 안에서 활동하는 환상의 기입 장소가 바로 이 과장이라는 결정적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 과장되고 환상적이고 주관적인 이 방식으로 관료제를 표현했는데 이 과장된 그 관료제에 대한 이 과장된 표현에 그 대중의 믿음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관료제 자체의 이 리비도적 작동 안에서 활동하는 환상의 기입 장소가 바로 이 과장이라는 결정적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근대 관료제를 평가할 때 사람들은 그 관료제에 대한 사람들의 그 과장된 믿음이 바로 관료제가 작동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 관료제 자체의 리비도적 작동 안에서 활동하는 환상의 기입 장소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과장된 그 관료제에 대한 과장된 믿음이 바로 그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환상이 관료제의 작동 안에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료제 자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소위 카프카의 세계는 사회 현실의 환상적 이미지가 아니라 반대로 사회 현실 자체의 한복판에서 이미 활동 중인 환상이 무대에 놓인 것이다. 이게 카프카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회 현실 자체의 한복판에서 이미 활동 중인 환상이 무대에 놓인 것. 이것이 카프카의 세계예요. 카프카의 그 소설의 세계다 이거죠. 비합리적인 세계. 이것은 바로 뭐냐? 바로 뭐뭐라고 믿는 그 과장된 믿음이 만들어낸 환상이 그 사회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현실을 만들. 이거 많죠. 우리는 이 은행이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표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요. 믿고서 금융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 믿음 위에서 어떤 우리의 환상을 돌려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개인적인 환상이든 가정적인 환상이든 기업체의 환상이든 어떤 그 금융 네트워크의 환상이든 그 믿음 위에서 그러한 이 미시적인 환상, 거시적인 환상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죠. 아니 오늘 저기 금리를 갖다가 0.5% 내렸다고 해놓고서 내일 금리를 갖다 1% 올린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어떤 시책을 발표했어요. 그럼 그 시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과장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과장된 믿음이. 환상적인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환상. 환상. 그 환상 속에서 뭐가 돌아가요? 국민들의 리비도적 활동이 돌아가는 거예요. 국민들의 리비도적 활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국가 시책에 대한 과장된 믿음 안에서.
즉 우리는 관료제가 전능하지 않다는 걸 아주 잘 안다. 그러나 실제적 행동은 그것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행동은. 실제적인 사회적 관계들의 상황으로부터 이데올로기를 연역하려고 하는 일반적 이데올로기 비판과는 달리 분석적 접근은 사회적 실제성 자체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특히 겨냥한다. 이데올로기적 환상이 사회적 실제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회적 관계들이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환상이 이론이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론이 현실을 만드는 거죠. 즉 우리가 사회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뭐뭐처럼으로 지탱되는 윤리적 구성물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 이 윤리적 구성물에 대한 이 대중의 믿음, 이것이 이제 그 사회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자, 믿는다고 여겨지는 주체 다음에는 뭐뭐라고 여겨지는 주체들 중에 두 번째가 이제 향락한다고 여겨지는 주체. 향락한다고 여겨지는 주체. 네. 향락한다고 여겨지는 주체가 있다. 이거 아주 강박증자들에게 이거 쥐약이죠. 즉 무제한에 참을 수 없는 정신외상적 향락의 매체인 타자이다. 이 타자의 그 향락, 타자의 향락 지향적인 그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강박증자는 아주 그 취약해요. 자칼렉 밀레는 그런 논리가 인종주의 안에서 활동하는 방식을 이미 강조했다. 타자, 유태인이나 아랍인 안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향락을 조직하는 타자의 특수한 양식이다. 안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향락을 조직하는 타자. 향락을 조직하는 타자. 요것이 아주 그 기분 나쁜 거죠. 그들은 너무 시끄럽게 논다. 그들의 음식은 불쾌한 냄새를 퍼뜨린다.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향락을 조직하고 즐기는 타자의 양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강박증 환자에게는 바로 여성이 넘치는 자기 파괴적 향락의 담자로 나타난다. 그 환자는 강박증 환자는 그녀를 그 향락하는 여자를 소멸시킨다 하더라도 그녀의 고유한 향락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마지막 목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예, 예, 너무 향락하지 말라는 것이. 예. 예, 지나친 향락을 경계하라. 너무 향락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강박증자들의 구조죠. 증상이에요. 마침내 욕망한다고 여겨지는 주체가 있어요. 욕망한다고 여겨지는 주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욕망한다고 여겨지는 주체예요. 여기서 어떻게 히스테리 환자의 기초적 구조를 식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강박증 환자가 타자 안에서 참을 수 없는 향락에 의해 정신 외상을 입는다면 히스테리 환자는 자신의 욕망을 조직하기 위해 타자를 필요로 한다. 히스테리 환자는 자신의 욕망을 조직하기 위해 타자를 필요로 해. 그래서 정확한 의미에서 히스테리 환자의 욕망은 타자 욕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스테리 환자의 욕망은 타자 욕망이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예요. 강박증 환자도 히스테리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편집등도 히스테리로 가야 되고, 일반 신경증 환자도 히스테리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물론 신경증에는 강박증과 히스테리가 있지만, 그 모든 이 신경증 환자들은 이 히스테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그의 욕망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그는 욕망하는가예요. 어디로부터 그는 욕망하는가? 무엇으로부터 그는 욕망하는가? 또 그가 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타자를 어떤 주체를 이용하는가? 어떤 주체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조직하는가? 이게 이제 히스테리 환자의 질문이죠. 그래서 안다고 가정된 주체에게 히스테리 환자는 그 욕망을 질문해요.
난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욕망할 수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그 예를 프로이드가 그 상담했던 도라에게서 그 이 욕망하게 만드는 타자는 바로 케이브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뭐뭐라고 여겨주는 주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락강의 안다고 가정된 주체, 분석가, 대타자, 안다고 가정된 주체에서 파생되는 세 가지 그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뭐라고 믿는 주체, 뭐뭇을 향유하는, 향락하는 주체, 뭐뭇을 욕망하는 주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욕망한다고 여겨지는 주체, 믿는다고 여겨지는 주체, 향락한다고 여겨지는 주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지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